안녕하세요. 이가피 교수의 신간 읽기입니다. 오늘 리뷰할 책의 제목은 나사의 벌, 로버트 워 지음, 정수영 옮김, 시그마 북스에서 23년 2월 20일에 발행하였습니다. 원저는 나사's Bees, 2023년 영국에서 발간된 책입니다. 이 책은 7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책을 선택한 이유는 로봇과 인공지능에 대해서 매우 쉽게 이야기해 줄 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먼저 서문을 보겠습니다. 오늘날 인공지능은 우리 삶 곳곳에 녹아 있다. 우리가 사용하는 휴대전화의 음성 인식 기능이나 스마트 온도 조절기도 인공지능으로 작동하고 온라인으로 산 물건도 로봇이 물류창고에서 자동 분류한다. 머지않아 우주 탐사부터 외과 수술까지 인간이 수행하기 어렵거나 위험한 작업을 로봇이 대신하고 전문가들은 로봇을 이용해 전 세계와 우주까지 활동 영역을 넓히게 될 것이다. 인류가 화성 표면에 첫 발을 디딜 때는 탐사단에 로봇도 끼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인류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가? 이 책에서는 고대인들이 상상한 기계 하임부터 우리 미래를 바꿔놓을 첨단 기계까지 로봇공학과 인공지능 영역에서 획기적인 발전을 이룬 50가지 성과를 살펴보려 한다. 이 책에서 소개할 내용 중 어쩌면 가장 놀라운 것은 인류가 얼마나 오래전부터 자동화나 생각하는 기계에 골몰했는지가 될 것이다. 이미 기원전 4세기에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자동화 기계가 인간의 일상 노동을 대체하는 미래상을 이야기했다. 또한 고대 그리스 과학자들은 공기압과 톱니바퀴를 이용해 자판기부터 와인 따르는 가정부까지 별의별 물건을 설계하기도 했다. 심지어 증기력을 이용한 자동 장치까지 있을 정도였다. 산업혁명으로 세상을 완전히 바꾼 증기기관이 발명되기 무려 1500년 전이었다. 고대 중국의 문헌에는 어느 발명가가 움직이는 신기한 인형을 왕 앞에 시연해 왕이 어리둥절해했다는 기록이 있다. 9세기 바그다드에서는 어느 삼형제가 만든 미리 정해둔 곡조를 흐르는 물을 이용해 연주하는 피리 연주 자동 인형도 있었다. 13세기에는 가톨릭 신비주의자 라몬 룰은 회전하는 종이 원판의 원리를 이용해 이교도를 그리스도교로 개종시키기 위한 기계를 발명했고 오늘날 많은 이가 룰을 컴퓨터 과학의 선지자로 추앙한다. 15세기에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한 발 더 나아가서 팔을 흔들 수 있는 기계기사와 자율주행 수레를 발명하기도 했다. 산업혁명 시기에는 자카르 방직기 같은 기계들이 현대사회의 초석을 쌓았다. 특히 컴퓨터의 개척자 찰스 베비지는 방직기에 사용한 천공카드에서 영감을 얻어 20세기 컴퓨터 과학 발전의 길을 열었다. 최근 몇십 년 동안 로봇공학과 인공지능이 급격히 발전했지만 이 분야의 개척자들은 그에 걸맞은 대접을 받지 못했다. 그 예로서 니콜라 테슬라를 들고 있습니다. 1898년 원격으로 배를 조종하니 사람들은 기계 안에 원숭이가 들어있다고 했고 1920년대에 최초의 자율주행차가 도로에 나서니 사람들은 걸음아 날살이라고 도망다녔다고 합니다. 그나마 제2차 세계대전 때 앨런 튜링이 독일의 암호를 푼 일은 이미 널리 알려졌지만 독일이 개발한 컴퓨터는 연합군 폭격에 맞아 사라지고 베를린이 함락된 뒤에야 세상에 드러났다. 그러나 최근 로봇공학과 인공지능 분야의 혁신적인 연구 성과를 보면 우리의 미래를 엿볼 수 있다. 나사가 개발한 애스트로비는 떠다니는 정육면체 로봇으로서 중력이 거의 없는 국제우주정거장 안을 날아다니고 있다. 이런 로봇들은 인류가 다시 달 탐사에 나서거나 더 멀리 화성까지 갈 때는
우주 비행사들이 탐사에 집중하는 동안 우주선의 관리 임무를 수행할 것이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공상과학도 현실이 되고 있다. 저는 이 책에서 처음 알게 된 몇 가지를 중심으로 여러분께 전달하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철학자들은 노예 대신 살아있는 기계를 사용해서 노예 제도를 뿌리 뽑을 수 있는 사회를 꿈꿨다는 사실이 매우 새로웠습니다. 그리고 서구 사회보다 일본 사회가 로봇에 훨씬 호감을 보이는 이유도 나와 있는데요. 일본 에도 시대에 발명된 태엽을 이용해서 만든 찻잔을 나르는 로봇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봇 강아지 아이보나 걸어다니는 로봇 아시모 같은 획기적인 발명품이 일본 기업에서 주로 개발된 것도 연관이 있다고 하겠죠. 다음으로는 로봇 3원칙을 소개하겠습니다. 1942년 로봇공학, 즉 로보틱스라는 말을 처음 쓴 사람은 공상과학 소설 작가 아이작 아시모프였다. 로봇 3원칙은 다음과 같다. 제1원칙, 로봇은 인간에게 상처를 입히거나 인간이 해를 입도록 방관하지 않는다. 제2원칙, 로봇은 제1원칙에 어긋나지 않는 한 인간의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 제3원칙, 로봇은 제1원칙과 제2원칙을 어기지 않는 선에서 자기 자신을 보호해야 한다. 사실은 또 하나의 원칙이 있다. 영국의 공학 및 자연과학연구위원회는 살상 로봇 금지 조항을 넣었죠. 또한 로봇의 행위에 대해서 로봇 개발자와 제작자에게 책임을 묻는 조항도 있습니다. 그러면 AI, 즉 인공지능이란 말은 언제 탄생했을까요? 1955년 8월 미국 대학의 지능형 기계 개발을 주제로 한 워크숍에서 탄생했다. 이 워크숍에서는 인공지능이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머지않아 개발할 수 있다는 예측을 내놓았지만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까지는 연구비 지원도 점차 줄어서 이른바 인공지능의 겨울이 찾아왔다. 그러다가 1987년 신경외과 의사인 존 애들러는 사이버 나이프 로봇 방사선 수술 시스템 개발에 도전했다. 처음에는 매우 고전했으나 1999년 FDA가 뇌종양 치료에 사이버 나이프 사용을 승인하고 이어 전신 종양 치료에도 사용할 것을 승인했다.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사이버 나이프로 종양을 치료한 환자는 10만 명이 넘는다. 한편 원격 수술용 로봇을 개발하는 곳도 있어서 의사가 다른 대륙에 있는 환자를 수술할 수 있는 시대를 열고 있다. 2000년에는 로봇이 인간처럼 걸을 수 있는 아시모가 일본에서 탄생했다. 아시모는 최초의 로봇 유명 인사가 되었고 오바마 대통령 앞에서 축구공을 차 보였을 때 오바마는 너무 살아있는 것 같아서 약간 무섭다라고 반응하기도 했다. 2002년에는 로봇 진공 청소기 룸바가 탄생했다. 룸바의 최신 모델은 먼지통도 스스로 비우고 음성 명령도 따를 수 있어서 마치 로봇 하인처럼 능숙하게 청소할 수 있다. 2005년부터 미국에서는 인간의 개입이 완전히 금지된 자율주행차 대회도 열고 있다. 2011년부터는 우주 탐사에서 우주 비행사를 보조할 수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 즉 인간형 로봇을 개발하기 시작했다. 또한 로봇 경찰도 경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지만 사생활 침해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논란이 있다. 우리는 2016년 알파고와 이세돌의 게임을 잘 기억하고 있죠. 그 후 알파고의 후속작인 알파제로는 최수를 두는 법을 스스로 익혔다. 알파고의 가장 최신판인 뮤제로는 규칙을 미리 알려주지 않아도 아타리의 아케이드 게임을 익힐 수 있다. 딥마인드의 소프트웨어 중에는 학습을 거쳐 어느 안과 의사보다도 안과 질환을 더 정확하게 진단하거나 단백질의 구조를 예측해 앞으로 신약 개발 과정을 완전히 바꿀 만한 것도 있다. 딥마인드의 궁극적 목표는 인간이 알려주지 않아도 어떤 문제든 해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개발이다. 다음 이야기는
2016년 데이비드 헨슨이 만든 소피아라는 로봇입니다. 소피아는 배우 오드리 헵번과 고대 이집트 네페르티티, 발명가의 부인의 모습을 본뜬 안드로이드 로봇으로 플라스틱으로 된 얼굴에 62가지의 표정을 지을 수 있다. 소셜미디어에만 수많은 팔로워를 두는 로봇 셀럽으로 뉴스거리를 몰고 다니기도 한다. 투명 플라스틱으로 덮은 뒤통수에 전자장치가 훤히 들여다보이는 로봇이지만 2017년 사우디아라비아는 리야드에서 열린 기술 박람회에서 소피아에게 사우디아라비아 시민권을 수여했다. 소피아는 인간과 시선을 맞출 수 있고 상대의 표정을 보고 반응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2021년에 나온 외로움을 해결하는 로봇 엘리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앞으로는 전 세계적으로 부족한 돌봄 인력의 자리를 이러한 로봇이 채우게 될 것이다. 엘리큐는 탁상 등처럼 생겼지만 표면에 동심원이 은은하게 빛나는 얼굴이 있어 사용자에게 말할 때 더 살아있는 느낌이 든다. 엘리큐는 먼저 말을 걸고 인사를 하며 대화를 청하기도 하는데 농담도 하고 재미있는 조각 상식까지 던지기도 한다. 개발자에 따르면 사람들이 실제로 대화하고 싶은 로봇이 되려면 예측하기 어려워야 한다. 로봇이 계속 똑같은 이야기만 한다면 사람들이 금방 실증을 낼 것이다. 실험에 참가한 노인들은 엘리큐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지만 그래도 같은 말을 반복하기보다 못 들어본 말을 하기를 바랐고 살아있는 듯 행동하기를 바랐다. 한편 어떤 전문가들은 노인 돌봄을 로봇에게 넘기는 일은 노인을 돌보지 않겠다는 결정이나 다름없다고 반대하기도 한다. 이 책은 그림과 함께 쉽게 읽을 수 있어서 어린이들에게도 권할 만한 책입니다. 저도 이 책을 통해 로봇의 역사를 잘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